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분사구문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봐봤는데요. 오늘 이제 분사구문 시제에 대한 거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이제 시제에 대한 거 자세하게 어떻게 시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예제를 보고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법에 관한 얘기를 해석상으로 이 분사구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시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완료형 분사구문이 뭐인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이제 종속절이 만약에 과거이고 그 다음에 주절이 현재일 때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분사구문이 그냥 ing로 나왔으면은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은 겁니다. 이건 동명사 때도 우리가 같이 했었던 얘기고요. 반면에 만약에 종속절이 과거이고 주절이 현재일 경우에는 얘가 분사구문으로 변환될 때 그때 having pp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봐봅시다. 종속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그죠? 완료형 분사 having pp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Because he was poor. 그 다음에 he still doesn't waste money. 라는 애가 지금 나와있죠. 그죠? Because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지금 나와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he was poor라는 절이 나와있네요. 그죠? 얘는 부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he still doesn't waste money라는 애가 바로 주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사절 자체는 우리가 분사구문 얘기할 때요. 부사절 자체는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because라는 애가 부사절이라는 because라는 애가 나와서 부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죠?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분사구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분사구문으로 바꾼다. 첫 번째가 어떤 거였었죠? 바로 부사절 접속사를 먼저 없앤다. 그죠? 접속사를 그래서 없앴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주어를 없애줘야 되는데 주어를 없앨 경우에는 원칙이 있었죠. 하나 조건이 달았었습니다. 만약에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같지 않으면 없애지 못합니다. 자, 지금 얘는 he 같으니까요. 그죠?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was poor가 남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게 바로 분사 구문의 이제 분사구의, 그죠? 분사의 모양이 될 겁니다. 만약에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으면은 ing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제가 더 다르다. 시제가 만약에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분사 구문을 ing가 아닌 having pp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얘는 was,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죠? 더즈라고 해서 현재이죠. 자, 그래서 얘네가 더 같지 않고 오히려 부사절에 있는 애가 더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으니까 과거 형태니까 뭐로 간다? 바로 having pp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비동사의 having pp를 가야 됩니다. 비동사의 having pp. having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pp 형태가 동사의 pp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게 되면 been이라는 애로 쓰이게 되니까요. 그때 having been이라는 애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분사구문을 만들어 주려고 접속사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없애는 건데 주어가 he 같으니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니까 그냥 ing, being이라는 애로 쓰지 않고 그냥 ing인 being으로 쓰지 않고 having been이라는 애, having 플러스 pp 형태로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ving been poor라는 애가 나오는 게 옳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지금 만들어진 이 문장만 놓고 봤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를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그죠? 부사절이 나왔을 때 그 시제가 더 과거일 때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분사구문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부사절 형태로 다시 또 이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복원 가능한 경우나 상황에서는요, having been이나 아니면은 being 같은 애들은 분사구문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having been과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문장 한번 봐보세요. Poor, he still doesn't waste money.
자, 지금 원래는 having been이라는 애가 나왔었겠죠. 그죠? 근데 having been 자체가 지금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투어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장도 가끔씩 여러분들 보면은 존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렇게 형용사만 이렇게 떨렁 이렇게 절, he still doesn't waste money라는 절 자체 바로 앞에 poor라는 애만 떡 하나, 형용사 하나만 나왔을 때, 이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앞에가, 이 형용사 앞에는 being이나 having been 같은 애가 생략돼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분사구문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having pp를 사용하는 게 지금 본 것처럼 현재일 경우에 종속절이 과거일 때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주절이 과거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절이 과거일 때, 그 다음에 종속절이 과거 완료일 때가 뜨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과거 완료라는 애는 대과거를 나타내죠. 그죠? 대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일 경우에 만약에 종속절이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뭘 써야 된다? 바로 having been이라는 애를 having pp라는 애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봐보죠. Because he had worked really hard 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고요. he got sick이 지금 나왔죠. 그죠? 자, 앞에가 지금 because 절이니까 지금 또 똑같이 부사절이는 거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SV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앞에 만약에 콤마가 있다. 그 앞에 만약에 SV가 또 나와 있는데 거기 앞에 또 접속사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절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0%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접속사 SV, 콤마 그 다음에 뒤에 SV 나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절은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지금 he got sick이라는 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콤마가 지금 앞에 이렇게 찍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애는 뭐라는 얘기야? 부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사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분사구문으로 변환 가능하다. 그래서 because라는 접속사 먼저 없애주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주어가 he 같으니까 얘도 생략 가능하네요. 그래서 얘를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had worked라는 애가 나왔어요. had worked라는 애는 had 플러스 pp니까요. 그죠? had 플러스 pp니까 대과거네요. 그죠? 대과거입니다. had 플러스 pp 대과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동사는 got이라는 그냥 과거예요. 자, 과거 나왔고 앞에는 대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그죠? 만약에 동사의 시제 자체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보다 더 현재라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속절이 더 과거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럴 경우에 그 having pp를 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죠? 지금 조건 자체가 having pp를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having pp를 써줘야 되는데 이 지금 had worked 보고서 물론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aving pp를 써줘야 되는데 누굴 갖다가 having pp를 써줘야 되지?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본동사라는 애를 찾으면 됩니다. 본동사, 진짜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가 되겠죠. 그죠? 위에서는 he was poor라는 애에서 진짜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애는 누구죠? was가 되겠죠. 그죠? 반면에 밑에 있는 애는 had worked에서는 누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had가 갖고 있나요? 아니면 worked가 갖고 있나요? 당연히 worked가 갖고 있죠. 그죠? 일하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죠? work라는 애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work에다가 뭐를 만들어준다? having pp를 만들어주면 돼요. work의 having pp. 아시겠죠? 자, 그럼 having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pp 형태는 뭐로? work의 pp 형태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work, worked 이렇게 변하는 애니까 having 더하기 worked가 나오면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having worked가 앞에 나와서 분사구문을 완료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분사구문이 됐을 경우에 그 뒤에 he got sick 형태가 나와서 의미상으로, 그죠? 의미상으로 열심히 일해서 걔는 아프다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having been이나 being 같은 애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having been하고 being이 아니면은 생략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having worked라는 애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거는 having been이니까 having been poor니까 having been을 한꺼번에 생략한 거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having been이 아니에요. 그죠? having worked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having만 생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두셔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시제에 대한 얘기 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듯이 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아닌 부사절이 나왔을 때, 그죠? 부사절 자체를 분사구문으로 여러분들이 변환하시는 게 익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자체, 그냥 분사구문만 보더라도 그 분사구문이 원래는 부사절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거죠. 전환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봐주셔야지만 이 분사구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연습이 되려면 우선 이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해석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해석적인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 해석적인 부분은 뭐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접속사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밑에 having poor history doesn't waste money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제 having worked really hard라는 예제, 그죠? 요거하고 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지금 because라는 애가 지금 앞에 있는 접속사는 전부 다 because로 되어 있는데 그냥 구문만 봤을 때는 because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because 때문에. 자,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바로 앞절과 뒤에 나오는 절과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관계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 분사구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신 다음에만 이게 가능이 해요. 그죠? 그래서 우선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접속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분사구문 자체가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때, 뭐뭐 한 후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거 보세요.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접속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while이나 아니면은 when 같은 애들이겠죠.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요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이라고 했을 때 접속사를 when이나 while이 아마도 부사절에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니까 when이나 while이라는 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의미상으로 걷는 도중,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finishing the work we watched The game on TV라는 애가 나왔네요. 자, finishing work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없는 분사구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절과의 관계. We watched the game on TV. TV로 그 경기를 보았죠. 근데 finishing work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한 다음에 그 경기를 봤겠지. 경기를 본 다음에 경기를 보고서 일을 끝내고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가 않겠죠. 관계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TV를 봤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inishing the work 앞에는 아마도 after라는 애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일을 끝내고 나서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언제나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꼭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상으로 맞으면은 그냥 맞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finishing the work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는 TV로 경기를 보았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일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TV로 경기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가 그러니까 접속사에 대한 부분이 자체가 언제나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죠? 하나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
접속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맞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죠? 의미상으로 연결만 되면 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분사구문이 물론 이제 위의 것처럼 시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도 있겠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because라는 애가 원래 있었는데 분사구문으로 변환됐을 경우에 그죠? Having no car, she stayed at home. 이건 딱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차가 없으니까 집에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애네요. 그죠? 그래서 as나 because.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면서 because의 의미구나. 뭐 생긴 거는 as지만 의미는 because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overcome with surprise. 자, 그 다음에 he was unable to speak. 말을 할 수 없었는데 with surprise, overcome. 너무 놀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구문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접속사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as로서 이유를 나타내는 애였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뒤를 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거는 이제 시간하고 이해가 될 텐데 그 외에도 굉장히 자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도 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까지 다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분사구문이라는 애가 지금 의미상으로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던 애들, 그죠? 부사절이라고 했던 애들의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사절 자체가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죠? 부사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의미 자체를 분사구문이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복원해 내주실 수 있어야지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Turning to the left. 예제 봐볼게요.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see the building. 의미상으로 you will see the building. 당신은 그 빌딩을 볼 것이다.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돌았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조건을 나타내겠죠. 그죠? 시간이나 때 아니면은 돌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 해보면은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으로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이 복구를 해내셔야 되겠죠. 그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 분사구문이라는 애는 양보절. 양보라는 애는 뭐였었죠?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바로 양보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양보절로도 해석이 됩니다. Admitting he is right. I cannot forgive him. 자, 뒤에 거 주절 자체가 I cannot forgive him.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근데 앞에는 admitting he is right. admitting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e is right. 그가 맞다. 자,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뭐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거가 뭔가 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가 옳은 건 옳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좀 이제 반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양보절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옳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비록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아마도 even if, 뭐 even if 뿐만이 아니라 뭐 although라든가 do라든가 그죠? 이러한 양보절을 만드는 그런 부사절 접속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부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동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무언가가 함께 발생할 때, 그럴 때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 형태를 한번 봐볼게요. Looking at his mother, he asked what was the matter with her. 자, 여기서는 지금 다른 애들 있죠. 그죠? if로 해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양보로 나타내도 좀 이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보면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이 부대 상황의 경우에는 절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절로 바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누굴 쓰냐면은 보통 and 있죠. and로 바꿔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he looked at his mother, 그 다음에 and he asked what was the matter with her. 이렇게 가더라도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죠?
맞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었다는 의미로 가는 게 가장 매끄러운 해석이 되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의미상으로 지금 다 봐봤는데 이 문장들 자체도 지금 다 원래는 이 문장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turning to the left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 위에 있는 분사 구문을 밑에 있는 부사절로 바꿀 때 똑같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시제도 보고 그 다음에 주어도 보고서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부사절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turning이라는 애 앞에 원래는 주어가 있을 텐데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죠? 생략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주절의 주어와 같겠다. 그러니까 you라는 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turning이라는 애가 그냥 ing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having pp가 나오면 더 과거, 그냥 ing가 나오면 같은 동사와 같은 시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turning이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you'll see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turn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죠? turn이라는 애가 그냥 나왔다.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봤을 땐 if가 가장 낫겠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복원해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는 뭐 왜 will turn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will을 쓰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밑에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admit he is right. I cannot forgive him. admitting이라는 분사 앞에 동사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I라는 주어가 같을 거라는 것을 알겠다. 자, 그래서 지금 I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admitting, ing 형태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동사의,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을 것이다. 지금 주절의 동사가 can이라는 애가 나온 거 보니까, 그죠? can이라는 애가 나온 거 보니까 현재형이네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admit, 현재형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다 복원해 내놓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얘네가 양보절인 게 맞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even if 같은 애들을 붙여주면은 부사절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부사절 자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온 거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뭐 우리 책에도 그렇지만 예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예제는 여러분들 부사절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부사절 자체는 다시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는 데만 그치지 마시게 좀 당부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이거를 수업을 듣고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만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스스로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시제와 용법에 대한 것까지 해서 분사구문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분사에서요. 그죠? 분사에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애는 지금 뭐 가장 기본적인 애들만 지금 봐봤는데 분사구문 자체에 좀 이렇게 기타 분사구문 자체 좀 독특하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에 대한 거는요. 자,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